현대중공업이 만든 순찰함에 한화의 CMS가 장착됐습니다. CMS란 위 영상에서 본 대로 군함의 두뇌와 비슷한 체계로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나 소나 등으로부터 위험 물체를 탐지 분석하고 무장 체계를 발동해 이를 제거하는 통합 명령 체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 해군과 5억 7,300만 달러, 한화 8,500억 원 규모의 순찰함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순찰함 6척 모두에 한화가 만든 CMS가 탑재된 것입니다. 이제 한화의 네이벌 쉴드 베이스라인 2.4 버전 CMS가 장착된 순찰함은 현대중공업에 인계되어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필리핀 해군에 납품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도 부러워하는 초격차 기술을 완성한 대한민국의 CM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초 필리핀 해군의 고위 관계자는 급히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이 필리핀 해양경비대 소속 선박에 레이저 공격을 가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필리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는데요. 중국의 도발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 해군은 자국의 법에 따라 대응을 한 것일 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 필리핀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적반하장식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또 한없이 강한 중국 앞에서 군사적으로 약소국인 필리핀은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1947년 멋대로 그려놓은 바다 위의 선을 근거 삼아 필리핀의 영해까지 자신들의 바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요. 이에 국제상설재판소 PCA는 중국의 필리핀을 비롯한 타국의 영해권을 존중하라고 판결까지 했지만 강제성 없는 이러한 말을 중국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필리핀 EEZ 해역에 10개의 인공섬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필리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국가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필리핀 정부의 선택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7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체 무장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16년 호세 리잘급 군함 2척을 만들어준 현대중공업을 또다시 찾은 것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계약한 2,400톤급 순찰함 6척은 모두 한화가 만든 CMS를 장착하고 내년 1분기에 납품을 완료, 현장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한화의 이번 베이스라인 2.4 버전은 기존 대구급 유도 미사일 호위함에 장착되었던 2.2 버전의 라이트 버전으로 일부 성능이 향상되었고 또 일부는 다운그레이드된 대신 시스템 자체를 가볍게 만들어 안전성을 향상시킨 버전입니다. 단일보드 컴퓨터 기반의 CPU와 아날로그 방식의 오디오, 비디오 신호 분배에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윈도우즈 7이나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어 수리 고장 등 응급 상황 시 필리핀 현지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끔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CMS는 세계 각국에서 군함을 도입할 때 함정 건조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도를 높게 다루고 있는데요. 가령 미 해군은 전투함 획득비의 절반 이상을 전투체계에 투입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필리핀 호위함 호세 리잘급의 전투체계 탑재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십 척에 이르는 외국 함정에 자체 개발한 CMS를 공급해왔습니다. 필리핀에 예만 들어도 2019년 3,000톤급 호위함 3척의 CMS 성능 개량 사업에도 한화가 참여했으며 2022년 필리핀 초계함 2척의 CMS도 한화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6척의 2,600톤급 순찰함 계약을 두고 선체는 HD 현대중공업이 CMS는 한화가 만드는 것을 두고 마치 끼워 팔기식 의혹을 제기하는 눈길이 많은데요. 당시 HD 현대중공업이 국제적 대형 방산 기업과 경합 끝에 호위함 건조를 수주한 것처럼 한화 시스템 역시 해외 선진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별도의 계약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전술했듯 전투함 건조에서 CMS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필리핀 국방부가 한화 시스템의 전투체계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 해군의 간판 스타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호세 리잘함과 안토니오 루나함에도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FFX 배치 2급의 전투체계가 탑재됐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산 CMS는 CMS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많은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회유가 있었는데요. 작년 12월 16일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KDX-2 구축함에 필요한 4,300억 원가량의 군수 프로그램 지원을 먼저 승인해 줄 정도로 한국이 미국산 CMS를 수용하기를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당연하게도 이를 거절했는데요. 이제는 기술상으로 미국에 꿀릴 것이 전혀 없는 데다가 과거 미국산을 믿고 개발에 소홀했던 과오를 되풀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해군은 자체 개발 대신 미국산 CMS를 적극 도입했는데요. 20년이 흐른 지금 전투함의 선체는 멀쩡한데 CMS 고장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2022년 해군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산 CMS가 장착된 KDX-2 구축함의 경우 평균 셧다운 건수는 1.41당 1회로 도입 초기인 2013년의 5.21당 1회에 비하여 무려 3.8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4번함 왕건과 6번함 최영은 각각 0.81당 1회, 0.851당 1회 셧다운되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셧다운 횟수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 시스템이 필리핀 해군에 납품했던 CMS처럼 익숙하고 흔한 윈도우나 리눅스 운영체제 기반의 CMS라면 유지보수가 쉬웠겠지만 당시 우리 군의 CMS를 납품했던 다국적 회사는 현재 사라진 상태고 OS 역시 독자 규격이라 이를 고칠 방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사실 도입 당시 CMS는 미국산이긴 하지만 삼성테크윈과 영국의 BAE SEMA가 합작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현재 삼성테크윈은 한화로 흡수되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 회사였던 BAE SEMA는 완전히 해체되어 사후 서비스를 요구할 곳이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산 CMS 개발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CMS의 국산화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해군 전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투 지휘 및 통제 능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방산 수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산 CMS를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이버 보안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중국산 딥싱크가 보안 이슈로 각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꼭 중국처럼 염치 없는 국가만 백도어 프로그램을 숨겨놓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또한 수입한 CMS는 제조국의 승인 없이는 업데이트나 개량이 어려우며 앞의 사례처럼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합병되거나 사라지면 업데이트할 기회조차 함께 사라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CMS였다면 사후 처리 면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인수합병 이후에도 기술과 인력은 여전히 국내에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작전이나 수출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CMS 국산화는 국내 방위 산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고용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효율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산 CMS의 도입으로 KDX-2의 작전 효율성과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산 CMS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은 국내 4대 조선사들과 손을 잡을 세계 각국에 한국산 CMS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MS 국산화를 맡은 한화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나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았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국산 CMS의 통합은 각종 센서와 무기 시스템의 완벽한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 CMS는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기술적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국산 CMS는 향후 구축함뿐만 아니라 차세대 한국형 항모와 잠수함 등 다양한 해군 함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의 사례처럼 아예 전체 해군이 우리가 개발한 CMS를 채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CMS가 해외 현장에 배치되고 성능이 입증된다면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KDX-2의 국산 CMS 도입 역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최근 몇 년간 보여준 기술적 쾌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이미 FA-50 경공격기,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는 세계 무대에서 그 우수성을 입증하며 한국 방산업체에 막대한 신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해상에서는 전력화가 완료된 후 해상 패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스펙을 갖춘 정조대왕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조선업, 특히 전투함정 분야에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미국을 앞지르는 초격차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기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 것인데요. 따라서 CMS 국산화는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방의 생존수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산 CMS가 필리핀 해군의 표준이 된 것처럼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넘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0일 K함정 미국 정복 영상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의회 감시 기관인 회계감사원 GAO는 지난 1월 31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이 2023년 전투함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돈은 배정된 예산의 99.7%인 258억 달러입니다. 즉 배정된 돈은 다 썼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은 쓸 만큼 다 썼음에도 미국 전투함 조선소 대부분이 절반 이하의 용량으로만 운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미국 내 존재하는 300여 개의 조선소 중 실제 건조 능력을 갖춘 조선소는 겨우 100여 개에 불과한데요. 그런데 이들 조선소 대부분이 겨우 50% 남짓한 가동률을 보인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영국계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가 운영 중인 BAE 쉽 리페어 조선소 역시 절반 정도의 용량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정도면 일거리가 없어 현상 유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BAE 조선소의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 폴 스미스는 작년 5월 8일 제인스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조선소의 인력과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월 16일 열린 미 해군 국가 심포지엄에서 미 해군의 유지관리 실태 보고서에서도 자세히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도 일감이 없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 국내 전투함의 평균 연령은 28.3세로 중국과 같은 신흥방산 강국의 2배에 이릅니다. 그만큼 유지보수를 원하는 함정이 많다는 얘긴데요. 더구나 미국의 군수물류 선단은 노후화가 심각해 향후 8년 내 28척이 퇴역을 앞뒀을 정도입니다.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새로 만들어야 할 전투함도 많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전투함을 만들 예산도 넉넉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군함도 넘쳐나는데 왜 현장 조선소에선 일거리가 없다고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미국 조선소의 운영 위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됩니다. 우선 전투함 제조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력 및 인력 부족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으며 비용 또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선 및 항공모함을 제외한 일반 전투함의 경우 더 나은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비용을 갖춘 한국 조선 업체들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전투함 건조 단가는 미국의 10에서 1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주멀특급 구축함을 예로 들면 최근 미국이 주멀특급을 건조하는데 약 10조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한국은 비슷한 사양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만드는데 1조 2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공정의 효율성이나 현대적 설비, 작업자의 숙련도 모든 조건이 한국이 미국을 앞질렀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납기일이 단축되면 자연스럽게 제조 단가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 기간 생산 능력도 미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1만 4천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울산조선소 내 동열계에선 매년 50척의 군함과 상업용 선박을 찍어내고 있는데요.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다른 종류의 선박을 제조하는 기술 유연성은 미국이나 유럽 조선 업체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입니다. 최근 유출된 미 해군 정보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능력은 10만 GT로 한국의 0.9%, 중국엔 0.4%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작년 미국이 이지스 구축함 한 대를 생산하는 동안 한국은 2대, 중국은 최대 12척을 건조했습니다. 일례로 미국 최대 군함 건조 시설이자 최대 해양방산업체 뉴포트뉴스 조선소의 생산 능력은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군함 개발과 건조 기술 세계 1등을 유지하던 조선강국 미국이 이처럼 초라한 길을 걷게 된 것은 높은 인건비와 비효율적인 설비 탓입니다. 입찰 비용은
경쟁국 대비 2배 이상 비쌌고 언제나 납기일은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선업을 더욱 망가뜨린 주범은 바로 보호주의 법안인데요. 영세해지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법안이 최악의 악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한때 지구방위대 세계의 경찰이라 불렸던 현재 천조국 미국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형편없는 조선 능력이 전투함에만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특집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상선 4만 4천여 척 가운데 미국 상선은 200척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교역량에서 미국 상선이 담당하는 물동량은 1%도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제 미국의 조선업은 전투함은 물론 민간 상선 분야에서도 완전히 밀려난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해상 전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지만 미국이 허송세월하며 벌인 10년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200년의 영화가 불과 10년 만에 몰락한 것인데요. 그러나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한국 조선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품질과 기술력에서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비용 효율성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를 감안할 때 한국 조선업체들은 미해군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조선업체들은 이미 호주나 뉴질랜드, 필리핀, 페루 등 여러 국가의 해군 함정을 건조한 경험이 있으며 수십 년간 누적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해 효율성 면에서도 미국에 저만치 앞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은 미국과 중국 간의 함정 건조 경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기 위해선 중국에 필적하는 조선 역량과 노하우, 인재를 보유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미국 정가의 생각과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조선소를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작년 6월 하나오션이 1,400억 원의 비교적 헐값에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했을 때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와 국방교역 통제국은 인수안이 올라오자마자 신속하게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 조선업 및 방산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것인데요. 즉 미국은 한국의 자본으로 미국 내 쓰러진 조선업을 인수케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낙후된 함정 문제 해결과 더불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작년 여름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 MSRA를 체결한 직후 9월 2일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의 루이스 앤 클라크급 탄약 화물선 윌리쉬라호가 거제조선소에 입항한 것이 방산업계에선 중요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MSRA 인증이 주는 의미 자체가 함정정비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을 미국 해군이 보장했다는 것인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증기간을 7개월로 대폭 단축한 것도 놀라운데 인증이 떨어지자마자 미국 함정이 입항한 것을 두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국가의 협력이 단순히 MRO 사업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모두에게 알려졌는데요. 중국이 빠르게 해군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경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많은 함정을 보유했는데 신규 함정 건조는 언감생심이고 유지보수와 교체 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는데요. 유일한 해결책이 한국과의 협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미국 내에선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강성 조선소 노조협회는 한국 기업의 진출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군 관계자는 기술 유출을 이유로 한국 조선사가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조선업체들은 첨단 기술과 현지화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소와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국내 조선사가 미국 군함을 건조한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미국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조선소의 용량 확대 및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험과 대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해군 조선소 위기는 한국 조선업의 발전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국 내 조선소의 용량 감소는 전투함 수요 감소가 아닌 미국 국내 조선소 역량에 대한 의혹의 증거이며, 이는 한국 조선 업체들의 미국 진출 적기임을 알리는 신호인데요.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